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인 ST1을 보러 왔는데요. 이 ST1 같은 경우는 스타리아의 연장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신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제 뒤에 셰시 캡인 ST1이 있습니다. 이 차량을 기반으로 뒤에 어떤 짐칸을 실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목적성을 두곤 합니다. 일단 기본형인 이 ST1의 셰시 캡을 간단하게 보여드린 다음에 이 차에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되는지 예시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ST1은 이 껍데기만 스타리아의 디자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스타리아의 카고 형태랑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차량들로 이제 탑을 씌워가지고 택배 차량으로 활용을 하시는데요. 택배차로 운전하면은 스크래치가 정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사이드 미러라든지 아니면은 사이드 스커트 이런 데에 광택을 없앤 일반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별로 마음이 상하지 않는 그런 재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뒤쪽에 아무런 적재함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만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ST1은 전동화 모델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기 상용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의 배터리는 이제 승용 기준으로 했을 때 하부 쪽에 뒤쪽에 많이 깔려 있는데 이 차량은 아무래도 짐을 실어 내리는 상용이다 보니까 배터리가 조금 앞쪽에 위치해 있는 게 일반 승용 전기차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참고로 ST1은 화물차에 속하기 때문에 리어 서스펜션은 판 스프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이런 충격이라든지 진동 소음들을 감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곳곳에 신경을 많이 썼다 하고요. 또 전용 댐퍼라든지 서스펜션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제 뒤에 있는 차량은 ST1 기반으로 만든 카고 차량입니다. 전동화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전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 포터나 아니면 봉고의 탑차와 비슷하지만 최저 지상고가 상당히 낮습니다. 적재 용량이 좀 더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전동화 플랫폼인 만큼 이 휠 베이스가 엄청나게 깁니다. 휠 베이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3m가 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적재물을 실었을 때 적재물의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이 운전자의 승차감들도 일반 포터나 봉고 탑차보단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탑차 하면은 옆에 도어가 있는 경우도 많지만 대개 수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ST1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카고는 이런 식으로 제가 반대로 했나 봐요.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누르면 전동으로 개폐가 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잠깐 내릴게요. 실제로 제가 여기 들어가 볼게요. 근데 이 전고도 엄청 넓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적재함 전고만 봤을 때 1700mm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제 키가 165cm라서 그런지 꼿꼿이 써도 이렇게 헤드룸이 살짝은 남습니다. 보통 이제 적재물이 뒤쪽에서 적재물을 싣고 내리겠지만 이 앞쪽에 있는 경우는 이 직접 택배 기사님이 안쪽으로 가셔서 짐을 정리하고 굉장히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닌데요. ST1 기반으로 만들어진 카고는 옆쪽에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또 보통 슬라이딩 도어가 약간 뒤쪽에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적재함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서 제일 안쪽의 짐들도 승하차 하기가 정말 편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닫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원터치로 되고요. 또 이제 스마트 키를 소지를 하신 다음에 내가 멀리 가게 되면 알아서 도어가 닫힌다고 합니다. 확실히 최신 전동화 기반의 비즈니스 플랫폼인 만큼 최신 기능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이 차량은 뒤에가 지금 열려 있는데 닫아볼까요, 한번? 자, 택배 왔습니다. 자, ST1 기반으로 만들어진 카고의 후면부에 왔는데요. 확실히 이게 전동화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이제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정말 넓이가 크고 높이도 큽니다. 도어는 그냥 일반적인 차량처럼 많이 열립니다. 반대편은 도어 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열고 한 번만 열었을 때는 이렇게 90도로 개폐가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좀 좁은 곳에서는 90도로 개폐를 하고 짐을 싣고 날라야 될 수도 있지만 큰 짐일 경우에는 이렇게 끝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뒤쪽에 보면은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딱 붙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화물차 차주분들은 도어를 열고 그냥 짧은 거리를 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차량은 이런 식으로 여기 이쪽에 자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딱 자석으로 이 도어를 붙잡아주기 때문에 안전적인 면에서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어를 처음 열었을 땐 90도로 개폐가 되지만 나는 완전 개폐를 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이 안전핀을 제거하시면은 바로 완전 개폐가 가능합니다. 이 도어 고정을 안 해가지고 제가 옆에 지나갔는데 이 도어로 한번 맞은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ST1은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놨기 때문에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도어 개폐는 이렇게 잘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제 만약에 짐이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올라갈 때 지금 이 리어에 발판이 있습니다. 오르고 내렸을 때 스트레스가 좀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이드 스텝이 한 번 더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최저 지상고도 일반 포터나 이 봉고에 비해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짐을 싣고 내렸을 때에도 그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택배 기사님들은 짐을 싣고 내리고를 엄청 반복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무릎 관절이 특히나 안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ST1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카고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러더라도 저 안쪽에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짐을 끌고 오는 것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ST1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카고의 실내도 간단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어 개폐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탔는데 보통의 일반 스타리아는 이 앞쪽에 A필러 쪽에 손잡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고가 너무 높은데 손잡이가 없어서 승하차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ST1 기반으로 만들어진 카고는 이제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해서 많이 승하차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적용이 된 게 일반 스타리아랑 다른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운전석에 앉았는데요. 일반적인 스타리아랑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앞쪽에 전방에 계기판이 다릅니다. 이게 CCNC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기존 스타리아는 사실 CCNC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는 구형이라서 뭔가 좀 디지털 계기판도 그렇고 그래픽들이 약간은 올드한 시대적인 느낌이 났었는데요. 이 ST1 기반으로 만들어진 카고는 와, 최신 현대차처럼 CCNC가 들어가 있어서 감성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 전방의 계기판도 그렇지만 이쪽에 보시면은 인터페이스도 일반적인 스타리아랑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ST1은 이제 전동화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배터리 퍼센테이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픽 자체도 일반적인 CCNC랑 살짝은 다릅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주행 보조 녹화 장치를 하지 않아도 돼서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최신 현대차에 들어가는 다양한 기능들이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약간 T맵 기반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와, 이 소프트웨어가 일반 스타리아랑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 물류차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기반의 지도를 새로 적용을 합니다. 와, 이러면은 물류를 싣고 날랐을 때 상당히 좋고요. 또 이 차는 전기차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충전소들이 자세히 보입니다. 뭐 급속이라든지 완속 이런 것들도 같이 보여주네요. 이 ST1은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그 외에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은 일반 스타리아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현재 지금 이 옆쪽에 도어가 열려있는 상태인데요. 내가 직접 손으로 닫아도 되지만 보통의 화물차 기사분들은 막 짐을 막 이고지고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실내에 버튼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부의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이 슬라이딩 개폐 도어가 닫히기도 하고요. 내가 그냥 이제 D드라이브에 놓고 출발을 하더라도 알아서 닫힙니다. 확실히 첨단 기능들, 이렇게 실사용에 있어서 편리한 기능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T1 기반으로 만들어진 카고의 적재 용량은 약 1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배터리는 76.1kW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카고 기준으로 주행 가는 거리는 복합 317km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포터는 보통 한 211km 정도 주행을 할 수 있어서 화물 차주님들이 자주 충전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다 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는데요. ST1은 최신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인 만큼 주행 가는 거리가 이 포터 일렉트릭과 비교했을 때 길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현재 지금 제 뒤에 있는 차량은 냉동 탑차입니다. ST1 기반으로 만들어진 카고나 이 냉동 탑차는 이 충전구가 전방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급속 충전 350kW급 충전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충전 시간이 일반 포터 일렉트릭에 비해서 짧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제 보통 이제 포터 일렉트릭을 타신 분들은 아시는데 충전구가 진짜 애매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옆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앞도 아닌 승객석과 짐칸 그 중간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충전하는 곳이 여유로우면 좋겠지만 보통 이제 다닥다닥 붙어서 주차를 한 다음에 충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랬을 때 일반 포터 일렉트릭은 이 뒤쪽에 충전구가 있다 보니까 충전이 정말 힘들었는데 이 ST1 기반으로 만들어진 상용차는 이 전방부에 충전구가 위치해 있다 보니까 좀 더 편리하게 충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 실내 인테리어는 카고나 뭐 냉동 탑차나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 하이라이트 뒤쪽에 벌써 차가워요. 지금 이 차량은 이제 냉동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도어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 지금 이게 모터 소리 때문에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요. 실내가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뭐 음료수라든지 물 이런 것들을 DP를 시켜서 제가 실제로 만져볼게요. 와, 이게 지금 냉동 탑차기 때문에 와 엄청 차갑습니다. 야. 그리고 이게 냉동 탑차가 아무리 전고를 높게 짓더라도 이 위쪽에 이 프로펠러 때문에 공간이 조금 확보가 좀 어려워서 실제로 이 화물 차주가 뭐 승하차를 했을 때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차량은 이 최저 지상고와 그리고 전고 자체가 높다 보니까 제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여긴 조금 닿습니다. 살짝 정수리가 닿긴 하지만 짐을 싣고 내리기에 적당한 공간이 나오고 있어요. 와우. 그리고 문을 닫을 때에도 이렇게 원터치로 닫을 수 있고 또 이제 스마트 키를 소지하신 분들은 멀리 갔을 때 알아서 이렇게 도어가 닫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 포터나 이 봉고 기반으로 이 냉동 탑차를 만들게 되면은 이 냉동 조절기를 별도로 또 이제 스위치를 조절을 해야 되고 뭐 탑재를 해야 되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는데요. 이 ST1은 기본적으로 이 차체에 알아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을 달지 않고 바로 운용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냉동 탑차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고의 주행 가는 거리는 317km이지만 이 냉동 탑차는 한 290km 정도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되게 시원하네요. 보통의 스타리아는 안쪽에 엔진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전기차인 만큼 이 프렁크 공간이 조금 남는데요. 그 공간을 이렇게 별도의 수납 공간으로 마련을 해뒀습니다. 근데 다양한 물품을 보관하기엔 조금 어려운 편이고요. 뭐 일반적인 뭐 세차 용품이나 아니면 자동차 용품 그 정도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이 ST1의 또 다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뭐 이런 구동 계통이라든지 모터가 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정비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여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보통의 상용차는 셰시캡에 어떠한 적재 화물, 이 공간을 놓느냐에 따라서 목적성이 정말 천차만별이 되곤 하는데요. 현재 이 차량은 이동식 스마트팜이라고 해가지고 이 식물들을 팔고 이제 보관을 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쪽에 도어를 열게 되면 근데 DP를 정말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이렇게 스마트팜을 해두면서 또 이제 판매를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고객분들이 와가지고 뭐 구경도 하면서 판매까지 같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공간 자체가 정말 넓고 또 이 차량이 전기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외에서 V2L, 이 외부 전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냉기 시스템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조명이라든지 이 전기를 좀 여유롭게 활용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뒤쪽에 어떤 것들을 놓는지에 따라서 진짜 엄청난 활용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게 이게 배터리가 76.1kW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보통 이제 포터도 이제 일렉트릭이라고 전기차가 있긴 하지만 포터 같은 경우는 약 58kW급의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었고 또 이제 에너지 밀도라든지 활용도가 지금 보여드리는 ST1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활용도가 그렇게 무궁무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배터리가 용량도 작고
그리고 또 에너지 밀집도 또 낮기 때문에. 하지만 이 ST1은 배터리 자체가 용량도 크고 또 이제 에너지 밀집도도 좋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렇게 목적성에 맞춰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해당 전시관에 상당히 다양한 모델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차는 무빙 LP바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뭐 커피차라고 많이 하죠. 커피차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이제 뭐 내연기관으로 많이 개조를 하시는데 이 차량은 전동화, 이 전기차다 보니까 일단 가만히 이렇게 놨을 때 조용해요, 차가. 그리고 시동을 키더라도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 안 좋은 물질들을 내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좋고요. 또 이제 실내외, 이 외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LP바, 이야, 너무 예쁜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LP, 약간 뭐 이런 디제잉도 같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커피 이런 것들도 판매하기 좋아 보이고요. 무엇보다 실내 공간이 정말 넓기 때문에 내가 이 화물 트럭에 앉아있다, 화물 트럭에 들어있다 라는 느낌이 거의 들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약간 컨테이너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할까요? 컨테이너 느낌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기를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거는 내연기관에서 에너지 뱅크를 들여야 되고 뭐 배터리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고 또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이 ST1은 그냥 이제 전기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기를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특히나 이제 요즘 이제 애견, 고양이라든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차량은 이 나의 사랑스러운 반려견을 케어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와, 지금 안쪽에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안쪽에 개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개수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양이들은 목욕을 잘 안 하지만 강아지들은 자주 목욕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강아지 목욕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별도로 지금 이 차량은 수전이 연결이 되어 있진 않아서 쓸 수는 없지만 만약에 수전, 이 물탱크를 연결을 하신다면은 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애견을 샤워를 할 수가 있고 또 전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드라이 시스템 이런 것들도 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소형견들은 뭐 집에서 대충 이렇게 씻기면 되지만 대형견들, 뭐 말라뮤트라든지 골든 리트리버 등등 대형견들은 내가 셀프로 목욕을 시키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이렇게 애견 샤워실로 바꾼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너무 좋네요. 자, 그리고 이 차량은 전기 자전거라고 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도심에 사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이용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전기 바이크를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요. 전기 자전거는 충전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길 가다 보면은 뭐 트럭에 아니면 봉고나 포터에 전기 자전거를 막무가내로 싣고 가는 차량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기 자전거를 싣고 이동을 할 수 있는 차량인데요. 일단 실내 공간이 이 ST1은 어떻다? 정말 넓다. 그래서 이 차량 기준으로 자전거가 한 14대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이 차량이 지금 이게 레일이 깔려 있어서 한번 시범을 해보겠습니다. 전기 자전거는 제가 그래도 타봤기 때문에 무리 없이. 자, 이런 식으로 이 전기 자전거기 때문에 약간은 무겁네요. 약간 무겁지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봉고나 포터를 탔더라면은 이 실내 공간이 좁기 때문에 막 이렇게 꾸겨 넣고 뭐 손이 다칠 수도 있지만 ST1은 전고가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서 있는데도 이 헤드룸이 넉넉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전거를 이런 식으로 자전거를 이렇게 완성. 이런 식으로 전기 자전거를 이렇게 싣는 데에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이 대박인 게 보통의 포터나 봉고로 이 전기 자전거를 이제 싣고 내린다면은 그냥 이동 수단으로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는 다른 곳에서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차량은 이 앞쪽에 와보세요. 이런 식으로 전기 자전거의 배터리를 차량 안에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보통 전기 자전거를 그냥 움직이는 이제 이동하는 용도로만 쓰지 이렇게 차량 안에서 충전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는데요. 이 ST1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동하면서도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충전을 하러 가거나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불필요해서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보통의 이런 전기 자전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충전소를 위해서 따로 이제 뭐 월세라든지 뭐 전세 계약을 해서 따로 이렇게 공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 ST1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카고 차량을 이용을 하신다면은 별도의 공간들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은 경찰차인데요. ST1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차를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실내 한번 들어와 보세요. 대박입니다. 이야, 공간이 정말 넓어요. 정말 넓습니다. 개인적으로 솔라티급의 미니버스급의 공간이 나오는 게 특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내연기관이 아니고 전기차잖아요. 전기차다 보니까 여기 캠핑카 아닙니다. 캠핑카 아니에요. 그냥 220V 단자가 그냥 덜렁 이렇게 있어요. ST1은 V2L이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전기 플러그 단자가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쪽에도 있고 뭐 USB 포트라든지 야, 전력을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찰분들은 이렇게 시동을 뭐 켜놓고 이렇게 하면서 업무를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걸 대비해서 이 안쪽에 테이블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 약간 비행기 탄 것 같아요. 비행기 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래서 간단한 식사라든지 아니면 업무를 할 수 있는 간이 테이블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와,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고가 넓다 보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보면은 빌트인 세상에 빌트인 에어컨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차량인 걸 알고 탔지만 그냥 이 딱 요 사진만 본다면은 여기 사무실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무실 같아요. 그냥 이런 조명 같은 것도 그렇고 사무실 같지 않아요? 와, 장난 아니네요. ST1 기반으로 캠핑카를 만들어도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뒤편에는 응급차가 있습니다. 와, 이 차량은 용도에 맞게 정말 무궁무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차다 보니까 이렇게 응급차까지 같이 되어 있는데요. 실내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저 응급차 사실 처음 타보거든요. 어디 아플 일이 없어가지고 응급차를 탈 일이 없었지만 보통 이제 응급차 같은 경우는 스타리아나 아니면 스타렉스 기반으로 많이 만드는데요. 실내 공간이 조금 다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환자를 싣고 나르고 또 이제 보호자가 있었을 때 좀 공간이 약간 협소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ST1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차량은 정말 넓어요. 이게 차량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실내 공간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응급차다 보니까 다양한 기능들, 뭐 이런 마이크라든지 되게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이 ST1은 스타렉스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그 생각을 접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플랫폼 자체가 완전 새로 개발된 전동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타렉스라든지 스타리아랑 비할 바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이 경찰차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미니버스급인 솔라티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차량은 전동화, 올리 전동화 기반으로 만든 플랫폼이다 보니까 다양한 전력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게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전동화 기반의 비즈니스 플랫폼 ST1의 다양한 차량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ST1 같은 경우는 가격이 5천만 원 후반대부터 시작이지만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또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친환경 차량이다 보니까 생애 첫 구매자일 경우에는 다양한 추가 지원금이 붙기 때문에 실구매가는 서울 기준으로 4천 초반에서 중반 정도가 됩니다. 포터 일렉트릭과 비교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비싸기는 하지만 포터 일렉트릭과 비교했을 때 다양한 첨단 기능들과 또 넓은 실내 공간들이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고요. 보통 이런 차량들은 택배차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운전기사분들의 피로도가 훨씬 더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